벌써 1700만 명이 4월 달에 챗GPT를 쓰고 있어요. 이게 벌써 모두 AI 된 거잖아요. 한국형 AI 쓰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강조한다고. 안 씁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 영상은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후보 아니면 김문수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될 확률이 높겠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숫자상으로 더 앞서가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의 공통 공약이 AI 100조 투자, 뭐 민간 방식이든 민관 합동펀드 그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내용은 다릅니다만 100조 원이면 될까요? 혹은 100조 원은 가능할까요? 저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순위. 네, 그러니까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 것인가에서 선거 전에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급조된 선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거기 때문에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저는 다들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이 좀 미비하더라도 어떤 후보든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우리는 3년 뒤에 4년 뒤에 AI 강국이 될 거예요라고 하면은 안 찍겠죠. 그러니까 뭐 AI 강국 바로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4년 정도의 터울을 보고서 2025년에는 어떤 것, 2026년에는 어떤 것, 2027년에는 어떤 것, 2028년에는 어떤 것 이런 계획의 우선순위들을 만들어내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어떤 정보가 되든지 저는 과거 정보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의 중요성을 누구든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돈이 100조 원이 들어가면 해결된다. 당연히 돈도 많이 필요하죠. 네,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전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대단히 좀 어려운 과제를 가지게 될 거고요. 저는 인터넷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우리가 와서 시장을 잘 키웠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우리가 그걸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 AI 마켓은 충분히 저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가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픈 AI랑 결합을 해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잘 내놓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카카오는 포기했잖아요. 저는 포기하는 것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스마트폰의 시대에 경제에서 돈을 그렇게 떼돈을 벌어놓고 AI 시대에 투자를 안 한다? 투자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고 죄송해요. 저희 회사도 사실 카카오에 투자를 받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뭐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카카오는 그 사회적 책임성, 시장에 대한 책임성을 잘 안 한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돈 벌었으면요. 몇 억은 꼴랑 투자하고서 안 된다면 포기할 게 아니라 왜 수백 조는 아니어도 좋아. 1조는 왜 못해요? 그러니까 미용실 예약 잡고 뭐 택시 예약 잡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더 거대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기술 투자를 해야죠. 1조는 했어야죠. 최소한 카카오가 1조 할 돈도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안 했다고 치고 그건 뭐 과거고 이제 그러면 오픈 AI랑 연맹을 했으니까 이 서비스 이용해서 서비스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카나다 나온 거 보면 AI 친구 서비스 실망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카다나인가요? 네, 카다다. 카다다? 카나나? 카다다? 뭐 하여튼 카리나가 더 좋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들어는 봤는데 저도 써본 적은 없어서. 카나나. 써보셨어요? 네네네. 카나나. 써봤죠. 카나나. 카나하고 나나의 그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카나와 나나. 그래서 카나나. 아 그런 뜻이었어요? 이름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카리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러한 AI 대중 서비스는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좀 만들어지고 대학교에서부터 이제 의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AI 엔지니어가 된다라면은 돈도 많이 번다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역도 좀 살고 뭐 이런 서비스들 나오고 그리고 뭐 AI 법률 서비스 나오고 AI 교육 서비스 나오면서 AI로 정말 지금 AI 검색 서비스나 이제 커머스 서비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응용 방식. 네, 응용해서 충분한 시장들이 형성될 때 여기에서 의미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거 정말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고 있거든요. AI에서 검색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챗GPT에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시고 구글도 AI 모드라는 걸 이번에 구글 iOS 도입을 해서 올해는 미국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한국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도 검색이 이제 챗GPT랑 UI가 UX가 똑같아집니다. 네.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만 기술 독립, 기술 종속성 극복하고 기술 독립해야죠. AI에서도. 근데 그거는 2026년에 될 일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사회 계획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5년 안에는 반드시 독립가자. 10년 안에는 가자. 이런 것이 좀 맞지. 서둘러서 갈 수 있다라면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거는 LG에서 만드는 LG AI에서 만드는 AI 솔루션이 저는 엑사노인가 엑사원. 네. 엑사원. 저는 제가 곧 공개될 엑사원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계약서 안 썼으니까 곧 공개될 엑사원을 전 써봤어요. 네네네. 네, 지난주에 엑사원을 써봤습니다. 곧 공개될 버전 업된. 뭐 국내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도 뭐 붙여서 뭐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사원이 제가 써봤을 때는 멀티모달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것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질문의 퀄리티에서 반응하는 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딥서치라든지 그러니까 심층 분석이라든지 또는 추론 성능이라든지 결코 뒤지는 않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LG가 어렵게 한 걸음 쫓아오면요. 오픈 AI는 6월 달에 지금 GPT-5 지금 발표 계획을 갖고 있고 꼭 클로드도 그렇고 구글 제미나이도 한 발 더 먼저 뛰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갭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는 더 뒤쳐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엑사원 좋은 뭐예요? 엑사원은 대중 서비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컨슈머 마켓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LG AI 그 연구원이 LG 기업들의 자회사로 만들어져서 LG 기업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구조가. 법인 목적이. 법인 목적도 바꿔야 되고 물론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LG는 지금 컨슈머 서비스로 못 나오고 있어요. B2B 시장에 들어가도. 그래서 B2C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뭐 풀겠죠. 내부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LG도 고민인 것은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구축하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땡큐 해가지고 녹아내리면 어떡하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내부에 제한된 사람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뭐 LG 임직원들한테 좀 쓰라고는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뭐 지금 뭐 6만 명 정도가 DAU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은 쓰고 있는데 그걸 판을 키워버리면 그 서비스 운영 경험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G가 스마트폰 서비스를 해본 적도 없고 좀 두려울 수 있죠. 충분히 두려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 기술 독립성을 가지려면 2, 3년의 그 타임 허리존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LG도 지금 하고 있고 뭐 네이버도 어렵지만 견뎌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격차는 벌어지고 있지만 이걸 좁혀내는 것을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형 AI 모델 만들어서 모두의 AI 시대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거를 또 하자니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저들은 한 10걸음 멀어지고 돈은 또 엄청나게 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서 나가고 싶은데 일단 뭐 그건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또 풀어줘야 하는 거고. 저는 기업에 있고 대학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기업에서 알아서 하면요. 뭐 한국 기술 저는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네. 기술이 언젠가는 종속성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저는 모두의 AI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모두의 AI예요. 네. 알아서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선거 결과 나왔을 테니까. 그냥 챗GPT가 쓰면 1,400만 명이 4월달 통계에 의하면 1,400만인가 1,700만이 지금 챗GPT MAU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무료까지 포함해서. 무료죠. 무료가 더 중요한 거죠. 이 MAU가 여러분 요즘 제미나이나 챗GPT 무료 물론 많이 하다 보면 질문의 용량이 다 찼습니다가 나옵니다만 무료도 과거에는 고급 모델은 돈을 낸 사람이 쓰고 항상 한 단계 낮은 사양의 것을 무료가 썼는데 요즘은 다 최고급 사양도 다 똑같이 쓰잖아요. 사용량이 제한되겠죠. 거의 맛보기가 똑같은 맛인 거예요. 그렇죠. 퍼포먼스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1,700만 명이 4월 달에 챗GPT를 쓰고 있어요. 구글도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게 벌써 모두 AI 된 거잖아요. 이미 됐는데 한국형 AI 쓰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강조한다고. 야, 한국형 모두 AI 정부가 좀 돈 좀 대줄 테니까 이거 써. 사람들 이거 후진데요? 이거 써. 한국형 AI 안 씁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뭐 하려고 했었냐면 한국형 유튜브, K투브 뭐 이런 거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억이가 썼어요. 그거 실패했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K플릭스 만든다고 해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냥 저기 티빙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면 되지.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티빙.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지원해서 민간 사업자가 풀어야 될 일이지. 정부가 국민 AI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쓰실 것 같으세요? 안 써요. 민간 사업자 배민 이런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뭐 배달의 앱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 흔히 말하는 수수료라든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잠깐 썼던 거죠. 공공앱. 네. 근데 무조건 모든 것에서 공공앱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공공앱이 성공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행카드 이런 거 좋잖아요. 어차피 교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AI를 정부 걸 쓴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결국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걸 소비자는 선택합니다. 특히 이게 플랫폼일 경우에 더 그게 강력하다라는 건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소비자의 선택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챗GPT 외국 거 유료 버전으로 쓰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걸 너무 불안해하고 이게 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유럽은 보세요. 유럽이 구글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엄청 높지 않나요? 98%, 그래서 막 97%예요. 법으로도 규제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 거기 저기 SNS는 다 뭐 쓸까요? 다 그 저기 유럽 자체적인 게 없잖아요. 예, 페이스북 쓰고 뭐 인스타그램 쓰고 메신저 서비스 우린 카카오톡 있죠. 다 왓츠앱 써요. 텔레그램 쓰고 하나도 미국 거 유럽 거 없어요, 여러분. 안 망해요. 근데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는 네이버도 있었고 카카오도 있었으니까 뭐 유구한 뭐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소비자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기술 독립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독립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서 네. 정말 이 기술 독립한 기업이 누가 비교해도 미국산 서비스보다 좋아질 때 그때 저는 국가가 더욱더 지원해줘서 이것이 대중화되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비스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데 저기는 지금 좋은 차 타는데 우리는 경운기 타자, 우리는 산바리타 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독립을 준비하되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까지 억지로 막 어떻게 돈을 끌어와서 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렇죠.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공산주의라고 욕먹어요. 소비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국민들이 유료 버전으로 뭐 퍼플렉시를 쓰던 뭐 챗GPT를 쓰던 이쪽으로 가되 국산화는 또 따로 준비해서 빨리 이 격차를 쫓아오게끔 그렇죠.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돈이라면 모두 AI 국내 거 쓰도록 이쪽으로 뭐 장려금 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기술을 더 빨리 올리는 그렇죠. 여기에다 퍼붓자. R&D와 기초 기술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고 전기를 싸게 공급해주고 이런 여러분 전기 싸게 공급하는 거 돈 정말 많이 들어요. 왜 국민들한테 저기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LG 거 쓰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우리가 정부가 대줄게? 그걸 왜 해요? 무료로도 저기 가서 챗GPT가 쓸 수 있고 제미나이 쓰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럼 거기 가서 무료로 쓰고 열심히 땡큐 막 날리고 플리즈 날리면서 전기 막 쓰고 예? 그리고 기초 그 갈 돈을 갖다가 네.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대학에다가 곳곳에다가 GPU 깔아주고 전기 깔아주고 태양광 깔아주고 그러면 결국 그 친구들이 그 격차를 좁힐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그런 이용단을 위한 모두 AI가 아니라 네. 기술 개발, 기술 독립을 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 지원 모두 AI로 네. 기술 측면, 산업 측면에서 이제 딱 이해가 갔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해 다 가셨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막 첫발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